네, 욜로 발표를 맡은 강성원입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새로운 객체 탐지 모델을 제안했다. 우리는 분류랑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합했다. 그래서 아주 빠른 걸 만들었다. 근데 일반적 표현은 잘 학습하지만 위치 예측에 오류가 조금 있더라. 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시면 사람 수준의 객체 탐지가 가능한 모델은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 여기서 사람 수준이라 함은 이렇게 지금 사람이 움직이고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즉각적인 반응과 정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많이 올라왔는데 속도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욜로의 장점이 뭐냐? 아주 빠르다. 초당 45프레임씩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고, 근데 배치 없이 그것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균 정밀도가 2배 이상 나온다. 그래서 욜로가 성능이 좋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대형 탐지 오류를 반감시켰다. 근데 강건함이라고 써놨는데 자연 이미지에 학습하고 예술 이미지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잘 탐지한다. 즉 도메인이 바뀌어도 일반화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더 되더라. 그래서 강건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정확한 위치 탐지에는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속도와 위치 탐지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더라.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위치 탐지를 좀 못하더라.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를 보시면은 일단 유니파이드라는 건데 클래시파이어, 즉 분류랑 로컬라이제이션이랑 하나의 모델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한다. 그래서 유니파이드라고 이제 논문 제목에도 써놨고요. 처음에 이미지를 분리합니다. SS 사이즈 격자로 구분을 하고요. 각 격자 셀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와 신뢰도를 예측하고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예측합니다. 바운딩 박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일단 격자로 나눈 셀에 대해서 이게 위쪽을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박스 각각에 대해서 뭘 하느냐? 각 박스 각각들은 X, Y, WH 그리고 컨피던스를 예측합니다. 총 5개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X, Y는 이 격자 셀 기준 바운딩 박스의 중심이고요. W랑 H는 바운딩 박스의 너비랑 높이를 의미합니다. 컨피던스는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실제 정답 사이의 IOU 값을 의미를 해요. 그럼 컨피던스가 대체 뭐냐? 신뢰도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물체가 존재할 확률에다가 IOU 값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된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걸 이제 곱해준 거고요. 만약 격작셀에 객체가 없다, 그럼 컨피던스는 0이에요. 저 앞에 보시면 P 오브젝트 값은 0 또는 1이기 때문에 0, 그리고 객체가 있으면 IOU 값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P 클래스 I 오브젝트인데요. 각 격자 셀에 객체를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클래스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격자 셀의 조건부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의 신뢰도를 곱해서 최종 클래스별 신뢰도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식을 보시면은 조건부 클래스에 여기 있던 앞에서 봤던 저희의 신뢰도를 곱해서 최종 클래스별 신뢰도를 계산한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거 i가 아래점자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구글넷 베이스로 했고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24개, 그리고 풀 커넥티드 레이어가 2개 있습니다. 인셉션 모드를 이제 원 바이 원, 3 바이 3 컴브로 대체를 했고요. 아웃풋은 SS 그리고 B의 5배 플러스 C의 사이즈의 텐서로 나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7 곱하기 7 곱하기 30의 텐서를 나왔고요. 그때는 7 바이 7로 나눴고 바운딩 박스 2개 설정을 했고 최종 카테고리를 10개로 설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전 학습을 하는데요. 이미지넷, 이미지넷 데이터로 20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전 학습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박스로 테두리 쳐 있는 데가 사전 학습을 적용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랑 2개의 FC 레이어를 더해서 탐지 작업에 맞게 변환을 한다는데 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어서 이미지넷 데이터의 입력 해상도를 향상시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어, 그 되게 세밀한 해상도가 중요한 작업이더라고요. 그 탐지를 할 때 특히 더 이제 세밀한 해상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입력 해상도 자체를 이제 2배로 해서 좀 더 잘 탐지해 보겠다라는 의미였고요. X, Y, W, H를 죄다 정규화를 합니다. 0과 1 사이로요. 활성화 함수는 미키렐로를 사용합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 활성화 함수는 선형 함수를 적용한다고 논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다음 손실 함수인데 sum square 에러를 했습니다. 근데 평균 정밀도에 완전히 이제 근사하는 손실 함수가 아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또 추가로 위치 오류랑 분류 오류랑 동일한 가중치로 처리하는 오류가 그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부분의 격자들이 객체를 포함하지 않는데 신뢰도 점수가 0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객체를 포함하는 격자셀을 압도하게 되면서 모델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0이 많으니까 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 경계 예측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줬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객체를 미포함하는 상자도 가중치를 줬습니다. 그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요. 그다음 보시면 한 격자셀에 여러 바운딩 박스가 존재하는데 이 격자셀에 결국 대표할 놈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할 거냐? 리스폰시블 한 바운딩 박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답과 IO가 가장 높은 박스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른 바운딩 박스는 바운딩 박스의 오류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문제도 있는데 얘는 높이와 너비의 제곱근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이제 방지를 했습니다. 손실함수를 보시면은 이 최종적인 모습인데 여기 위에 두 개의 항은 모든 격자셀에서 예측한 B개의 바운딩 박스 좌표와 진짜 바운딩 박스 좌표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박스라고 하면 실제 객체가 있는 그 박스를 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격자셀에서 예측한 B개의 조건부 확률과 진짜 클래스 값으로 계산한 게 세 번째, 네 번째 항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모든 격자셀에서 예측한 B개의 그 조건부 확률과 실제 신뢰도로 이제 계산을 하는 값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어, 행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튼 저기 제가 이탈릭 볼드체로 지금 못 써놨는데 이게 사실 수식에서 보시면 이게 행렬인 게 보이거든요. 그 표시했을 때 두꺼운 거라서.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격자 i에서 제2번째 바운딩 박스가 책임 있는 그러니까 리스폰시블한 바운딩 박스임을 나타내는 스칼라 값입니다. 그러니까 0 또는 1로 이제 얘는 책임 있는 놈이야, 얘는 책임 없는 놈이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아래도 보시면 격자 i에서 객체가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스칼라 값입니다. 얘도 이제 1과 0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격자셀에 객체가 존재할 경우의 오차랑 예측 바운딩 박스로 선정된 경우의 오차만 학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1 곱해져 있고, 여기 곱해져 있고, 곱해져 있고, 곱해져 있고, 곱해져 있는 거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경우만 이제 손실함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고양이랑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처음에 리사이즈를 했고요. 4x4 그리드로 저는 한번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리드 셀에 대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진짜 그리드 셀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아까 표시를 해놨죠? 바운딩 박스를 하나 예측을 해볼게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처음에 바운딩 박스의 중심 예측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랑 세로 예측을 하고 컨피던스 값까지 총 5개 값을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B를 2개로 2로 설정을 했잖아요. 바운딩 박스를 2개씩 만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살짝 연한 주황색을 다시 한번 예측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 첫 번째 바운딩 박스에서 XYWH 그리고 컨피던스 값까지 5개를 예측을 했고요. 두 번째 바운딩 박스에서 XYWH 컨피던스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붙는 게 뭐냐? 바로 클래스 예측 값들입니다. 저희가 아까 분류랑 로컬라이제이션이랑 할 때 분류에서는 5가지 값이 나오고 클래스를 또 예측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 예측 값들 저희 10개 중에 어떤 걸까? 확률 값들을 또 뒤에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래서 총 아웃풋이 지금 20개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리드 셀 하나에다가 이렇게 20짜리 벡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놈을 지금 그리드 셀이 총 4x4로 있으니까 원본 이미지에서 4x4 곱하기 20으로 아웃풋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7x7로 나눴고 바운딩 박스 2개 사용했고 최종 클래스를 20개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한 이미지에서 이제 98개의 바운딩 박스가 생성이 되는데 박스가 너무 많으므로 논 맥시멈 서프레션을 적용해서
좀 리스폰시브한 빅박스를 선택한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책임 있는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NMS를 어떻게 하냐? 이런 단계를 따릅니다. 첫 번째, 모든 바운딩 박스를 컨피던스 순으로 정렬합니다. 컨피던스가 스레스홀즈를 넘지 않으면 바로 삭제를 해주고요. 컨피던스가 가장 높은 바운딩 박스를 선택한 뒤에 다른 바운딩 박스가 선택된 바운딩 박스와의 IOU 값이 높으면 제거합니다. 즉, 같은 놈을 탐지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바운딩 박스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제일 좋은 놈만 남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클래스별로 적용을 한다 해서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박스가 이제 A부터 F까지 6개 있고요. 예측한 클래스가 고양이, 강아지, 새 있습니다. 점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 클래스를 보시면은 A랑 B랑 F 박스가 고양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스레드롤드 0.2, 그러니까 0.2보다 신뢰도가 낮은 놈들은 그냥 다 버리는데 해당 경우에는 지금 다 살아남았죠? 그러면은 정리를 했으니까 컨피던스 값이 가장 높은 A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 B와 A의 IOU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히 높으니까 B는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F를 보면은 A와의 IOU가 크게 높지 않아 보이지만 뭐 연구자에 따라서 알아서 하겠죠. 남길지 아니면 삭제를 할지. 일단 0.4 정도는 저는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강아지 클래스를 보시면 C가 유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홀즈를 넘기면 그냥 바로 C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 클래스에 대해서 D랑 E 박스가 있는데 똑같이 스트레스 홀더를 한번 필터링하고 그 값이 높은 D 선택하고 C랑 D랑 IOL 값 비교해서 삭제를 합니다. 아, 결국 NMS를 적용하니까 ACD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모델들과 성능 비교를 열심히 하는데 네, 베스트 욜로는 초당 150개 프레임까지 볼 수 있고요. 그냥 욜로는 63개, 45프레임에 63 평균 정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성능 자랑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류를 비교하는데 이전에 소타 모델이었다든 베스트 RCNN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RCNN이 파스칼 VOC에서 좋은 모델인데 배경 탐지 오류가 많다. 근데 욜로는 로컬라이제이션 오류가 많다. 그래서 베스트 RCNN과 욜로를 합쳤더니 성능이 향상됐다. 근데 다른 모델과 결합은 성능이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오류를 다시 비교합니다. 어, 베스트 RCNN 플러스 욜로가 저기 위에 해석이고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근데 소타보다는 안 좋다, 욜로가. 그래서 욜로가 어디에 약점이 있느냐 보니까 바틀십 TV를 한번 보겠어요. 일단 TV 50점인데 다른 모델에 비해 좀 낮죠. 네, 쉽도 여기 있는데 다른 모델에 비해 좀 낮아요. 바틀도 보면 22로 한 막 60, 50 이러고 있는데 제일 낮습니다. 아, 작은 객체 탐지가 약점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일반화 성능도 비교를 합니다. 피카소 데이터셋이랑 피플라트 데이터셋 가지고 사람 찾기를 시켜요. 성능을 보면은 뭐 욜로가 저기 있고요. 성능이 VOC 2007에서의 성능 첫 번째 열입니다. 이 성능이 피카소랑 피플라트에서의 성능하고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데이터셋을 바꿨는데. 그래서 다른 모델들은 여기서 성능이 43이었다가 37, 뭐 0.4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반면에 얘는 일반화 성능이 좀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다른 예시를 보면은 사람을 잘 찾는다.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 있는 애도 찾는다. 그래서 네, 욜로에 대한 자랑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회귀 문제로 새로운 시각을 좀 제시했고, 통합된 모델 만들었고, 겁나 빠른 거 만들었고, 일반화 성능도 좋은 거 만들었다. 라는 게 욜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